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박주원 작가님의 서포 젖장수입니다. 이 작품은 이혼과 계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작품 속에서 3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종적이 묘연해진 남편을 대신해 홀로 자식을 키운 할머니, 자식을 위해 계가를 한 서포 젖장수 여자,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 자식들을 놔두고 집 나가는 손자 며느리입니다. 들으시면서 시대나 개인의 가치관, 상황에 따라 모성애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내가 할머니 입장이라면 집 나가려는 손자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포 젖장수 박주원. 세상 아이들이 모두 상전 대접받는 날인데도 이 집 새끼들은 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못 얻어먹고 지나갔구나. 가슴에 꽃을 단 놓친 애들이 어울렁더울렁 춤을 추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며 할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아무래도 괜찮지만. 할미는 기어이 TV를 꺼버리고 말았다. 어버이날인데도 꽃 한 송이 달려있지 않은 자신의 민승한 가슴보다 그날이 그날인지도 모르고 어린이날을 지나쳐 버린 일이 할미의 마음을 새삼스럽게 짠하게 했다. 혹시 그 이유 속에 묵은 찌꺼기 같은 이 할미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끼워넣자 앉은 자리가 송구스러워져서 저만큼 있는 걸레를 집어당겨 닦을 것도 눈에 띄지 않는 방바닥을 이리저리 휘저어 본다. 그리고는 손자 녀석이 얼쩡거리고 있는 주방편을 흘겨본다. 미안해 할매. 주물주물 젖가슴을 더듬으며 녀석은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벌써 사흘이나 외박을 했지만 구실은 언제나 당당했다. 또 제 남편이 없는 사흘 동안을 가게방에서 뻗대고 있을 제 아내에 대한 변명도 섞여 있음이었다. 무슨 공산당 7 장안일이라도 하고 다니느라 저 모양인지. 이제는 타이른다고 들을 나이도 아니라서 할미는 타는 속을 억누르면서 손자 내외의 눈치만 보고 있을 따름이다. 여자라고 오지럽나. 나라도 그랬을 게다. 요새 여자들 치고 내 계집 같은 것도 없다.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전에 한 소리를 모았다면 녹음 테이프 여러 장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할미의 입만 아팠지 내림으로 받은 역마성은 고쳐지지를 않는다.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몸을 이끌고 열심히 가사를 돕는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손자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 갈수록 태연해지는 손자놈 하는 짓거리를 보면 가방 챙겨서 내밀며 양로원으로 쫓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집안이 시끄러울 때마다 자신이 누구 편을 들여야 할지 할미는 종종 난감함을 느낀다. 손자는 남자다운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친구일 선배일 나서야 할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물려준 가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번 돈을 남편이 쓰는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도 이 집에는 항상 파도가 인다. 초반에는 다소곳이 타 이름을 듣는 것 같던 손자 며느리도 이제는 살쾡이가 다 됐다. 할미가 편들어서 남편을 더 못쓰게 만들었으니 손자 데리고 어디 잘 살아보라 며 몇 번 보따리를 싸기도 했다. 남자가 바깥 일을 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든다. 아울러서 자연히 집안일에 등한해지는 것도 정한 이치다. 쏟아버리는 것이 돈하고 시간뿐인 줄 아세요? 할머니는 복도 많아요. 손톱에 새파란 매니큐어 칠한 그년 데려다가 집안일 거들게 하세요. 손자 며느리는 세상 끝장이라도 낼 듯이 새파래진 얼굴로 악다구니를 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 별걸 다 신경 쓰고 지랄이네. 남자가 잘나면 또 10계집은 못 거느릴까. 할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손자 며느리랑 목욕을 갈 때마다 할미 자신도 천상 여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늙었다.
뒷전에서 가만히 옹색한 자신의 이승살이나 지켜야 할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산목숨이 조금은 덜 송구스럽게 열심히 증손자를 돌보고 집을 지키지만 앉은 자리는 언제나 가시방석이었다. 평소에는 가장으로 별로 대우해 주지도 않으면서 싸움을 할 때만은 아주 대단한 직무욕이라도 한 양 손자의 멱살을 잡고 나대는 손자 며느리 꼬락서니를 보면 세상 말세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자식 낳고 살림하고 제 할 일 다 하면서 돈까지 같이 보니 여자의 기세가 등등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듯이 할미는 손자 편에 많이 기울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지금처럼 제 아내가 없는 날이면 주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이거나 볶음밥 따위를 하는 손자 녀석을 보면 아주 슬픈 느낌에 젖어든다. 사마귀 같은 놈. 언젠가 증손자의 그림책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돋보기 속으로 언뜻 읽혀진 설명은 사마귀의 생태에 관한 것이었다. 사마귀 앙컷은 지금 자신과 사랑에 빠져있는 수컷을 머리부터 먹어치우고 있었다. 잉태된 제 새끼들이 잘 먹고 살아갈 영양 공급을 위해서라고 학자는 밝혀놓고 있었다. 독한 것, 제 남편인데, 제 새끼 아비인데. 자신의 머리뼈를 아작아작 씹는 소리를 생식기로 들으며 죽어갈 수사마귀의 얄궂은 운명에 대한 연민은 두고두고 할미의 심장을 저리게 했다. 남자가 정주간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 들은 소리를 할미는 어지간히 아들에게도 일러 듣기며 길렀다. 어머니도 시댁이 뒤떨어진 말씀 어지간히 하세요. 때로는 하얗게 눈을 흘기면서도 며느리는 또 그렇게 심한 반발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애미의 밥을 먹고 자란 손자 녀석은 아예 방장 밖에서 잉잉거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할미의 말을 흘려듣는다. 어쩌다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아직 여기 이렇게 건재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제 바지춤을 툭툭 쳐 보이는 게 고작이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할미가 참견을 하면 들으나 마나 애미는 가게에 있는데 안 굶으려면 제가 챙겨 먹어야죠. 하며 손자는 볼멘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할미는 긁은 부스런 격으로 질기고 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만 쓸게 될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나마 반듯한 직간을 가지고 값진 것은 아닐지라도 옷밥 줄이지 않고 사는 것은 모두 생활력 강한 손자 며느리의 덕 아닌가. 그런데 그 손자 며느리가 덜컥거리는 주춧돌처럼 집안의 안위를 불안스럽게 한다. 할미는 이제 자신도 늙었다는 것을 이럴 때면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정 같은 건강만 있어도 남자고 옷밥에 집착하며 큰일을 못한다며 손자의 사회활동을 편들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지 차표를 예매해 놓은 상태다. 교통사고로 아들 며느리를 동시에 먼저 보내고 손자 하나 반듯하게 기른답시고 할미는 어지간히 노력을 했다. 잠자리에서 쏙 빠져나와 밥 먹고 재치송하여 가게로 나가 밤늦게야 들어오는 손자 며느리 내외의 뒷수발을 비롯하여 강보 때부터 받아서 키운 증손자 남매가 놀이방과 유치원으로 갈 때까지 그야말로 손발이 닳고 닳았다. 그러나 이제 낮 시간 동안 조금씩 졸아도 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생기자 지팡막대를 뽑아버린 덩굴 식물처럼 할미의 무릎은 처져내리기 시작했다. 관절염이며 골다공증이며 어디 숨어 있다가 병만은 그렇게 한몫 들어붙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병이 덧나기 때문에 국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손자 내외를 도와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할머니 어서 잡숴. 애미는 개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먹을 거야. 차린 밥상을 들고 손자가 마주와서 앉을 때까지 할미는 마냥 무용지물이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궁색스러움에 젖어 있었다. 밖에서 아무거나 한 그릇 사 먹어도 될 것을 자기 때문에 일찍 들어왔을 손자를 바로 보기도 민망스러웠다. 85, 아들 며느리도 앞세운 나이,
너무 많이 살았다 싶은 미안함까지. 변명 안 해도 다 안다. 너 어쩌려고 그냐? 어제는 또 어떤 친구네 아버지가 밥숟가락 졸업했던 후? 에이, 할매도 그냥 밥이나 자슈. 손자는 서둘러서 할미 손에다 수저를 챙겨 들려서 밥 위에다 꾹 눌러 박는다. 야, 이놈아, 요새 여자들 드센 거 너도 알잖아. 이 할미나 내 어미 때하고는 다른 거 몰라? 쟤까지 가봐야 어디로 가겠어. 할매는 애맨 걱정은 아예 하실지 말고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된다니까. 야, 이놈아, 나야 이제 오늘 저녁이라도 눈 감으면 그만이다만 계집한테 달달 볶이고 살아야 될 이놈 신세가 안타까워서 그렇지. 거참. 못마땅한 듯 눈을 부라리고 암상을 부리려던 손자가 생각난 듯이 씻고 있던 밥을 꿀꺽 삼키고는 입을 열었다. 참, 아까 가게로 자매실 아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는 가물치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웬 가물치는? 철이애미 철이 낳고 나서 참기름에 달달 볶아서 가맥인 거 그게 가물치 아이더나? 아, 그럼 물고기 가물치 말고 사람 별명 가물치 말이야. 통 생각이 안 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고가 옳턱 있나? 부고랍고? 그래, 사람이 죽었다 카대? 가물치라 카마 할매나 알기랍고. 이놈아야, 좀 차근차근하게 말해라. 할미 총기가 옛날 같은지 아나. 뭐 고향에 할매하고 한 동네 살았다 카더마. 그래? 아이고 맞다. 그 옆엔 내가 가물치 아이가. 할미는 상기된 옛 기억으로 무릎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손자네의 가정사 때문에 가슴을 잔뜩 짓누르고 있던 무엇인가가 한순간에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가물치는 할미가 서포젖장수 그 여자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새우젓이 든 동그란 나무통을 이고 오는 참나무 막대처럼 목이 튼실하고 턱없이 큰 엉덩이를 가졌던 여자, 서포젖장수. 서포는 할미의 친정 자매실에서 멀리 떨어진 선역 어디에 있다는 바다마을의 이름이라는 것만 알 뿐 거리는 얼마나 먼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할미는 잘 몰랐다. 그저 서포 여자 그 사람이 뚝심 좋게 무거운 새우젓을 이고 마을마다 도봇장수를 하는 것에만 약간의 연민을 하여 모지락스럽게 대깎지 않고 쌀이나 참깨 따위의 알곡을 내어 새우젓을 사주는 것으로 안면을 익히다가 이웃이 되었던 사이였다. 천상 객가 여잘세, 저 억센 걸대 좀 보래. 저 참나무 몽둥이 같은 목덜미는 어떻고. 아마 남편은 없는 모양이고 자식들은 우굴이 많은 모양이라고 사립을 벗어나는 서포젖장수의 뒷등에다 대고 모여 앉은 여자들은 속살거렸다. 때로는 가을 곡식을 받기로 하고 연포갈치나 삐뜩하게 말린 쌀가자미며 멸치나 해우 따위를 마을에다 풀어 먹여놓고는 했는데 외상이 잘 거치지 않으면 어쩌거나 퇴깽이 같은 내 새끼들 쫄쫄 굶기겠네. 혼자 소리를 하고는 했던 것이다. 그 여자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뚝심이 센 것을 한 것은 장정 둘이서 맞들고 얹어준 곡식꾸러미를 이고 한 톨이라도 떨어뜨릴까 조심하여 지름길인 마을 앞 고갯길로 올라서는 것을 바라보면서였다. 그때 서포젖장수와 동년배의 젊은 안악이었던 할미는 그 억척스러운 힘을 역동적으로 분출해내는 서포 여자의 어기적거리는 엉덩이를 바라보며 남모르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때 만주로 갔다거나 여자를 끼고 일본의 긴자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소문만 분분하게 남긴 채 종적이 묘연해진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된 여인들이 그러하듯 친정 동네에 등을 붙이고 있었다. 혼자 몸으로 어떻게든 자식을 키우고 살아야 할 처지는 비슷했지만 살아온 태생이 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포 여자 같은 완력은 쓸 수가 없었다. 먹고 살 재산도 없이 내몰라라 처자를 버리고
멀리 가버린 남편이 그립기보다 원망스러운 날이 더욱더욱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고단한 삶의 켜가 두꺼워지고 있었음이었다. 그 무렵 그녀에게는 여기저기 재혼자리가 나서고 있었다. 목전에 닿은 딸 자식의 고생을 보다 못한 친정아버지마저 딸 자식 남의 후실로 주느니 삶아 먹겠다고 그건을 서슴지 않던 고든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모르는 척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앉았다. 그녀는 기로에 서 있었다. 하마는 낮밤을 어떻게 혼자 살 거냐. 지금은 자식 키우는 재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이 커서 어미의 그런 정성을 알아줄까 보느냐. 천하 없어도 홀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는 없는 법인데 그때 가서 찬밥 신세대지 말고 젊고 꽃다운 시절 가기 전에 갈 길 찾아 가야 된다고 권하는 사람이 한둘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그르친 사주팔자인데 어디 가면 용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곳 있을까 보냐. 도적을 피하며 강도를 만난다는 짝으로 외백정농 같은 새서방 만나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신간평케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었다. 외기러기처럼 혼자 사는 꼬락서리는 아무래도 못 보겠다며 시내 한정통에 사는 고모가 중매를 하여 아이의 장례에 대한 대책까지 꽤 구체적인 일까지 진척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할미는 선을 보지도 않았다. 어미만을 믿고 천지 모르게 재롱 부리는 어린 것을 의붓아비의 눈칫밥을 먹게 할 수가 없었다. 사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고이 안고 같이 죽을 밖에. 그렇게 옹골차게 마음을 먹자 자식과 둘이 걷는 외길밖에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이런 결심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 길은 그녀 혼자 결정짓고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 그녀는 호기심 반 우려 반인 시선을 의식하며 외롭고 고단한 삶을 망정 태연하게 살아내야 했다. 그 무렵 그녀의 시야로 서포젖장수 그 억척스러운 여자가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그날 홍씨의 논에서 나락단을 묶고 있었다. 끊어질 듯 아픈 허리를 펴고 막 오후 새참을 먹으려는데 반 넘어 비운 새우젓통을 이고 서포젖장수 그 여자가 다가들었다. 허기져 하는 여자에게 새참을 나눠주는 대신 반찬으로 짭조름한 새우젓을 받아냈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제 돈을 아끼기 위해 밥은 얻어먹고 잠은 가수땡내를 찾아서 자는 그 여자의 이악스러운 계산 속에 동네의 여자들은 얄미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동네에서 객적은 소리 잘하기로 소문나 있던 젊은 머슴이 눈짓을 끔뻑해 보이며 홍신네 집에 빈방이 많은 것을 서포젖장수 그 여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두들 까르르 웃었다. 중늙은이 홍씨는 재작년에 상처를 했는데 아들 며느리가 이웃에 분가하여 살고 있는데도 혼자 빈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있던 홍씨의 아들도 같이 웃었다. 웃음들은 야릇했다. 여자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라는 옛말이 있다. 생명력이 강한 버드나무는 아무 땅에나 심겨져도 잘 적응하며 살아낸다 해서 그렇다던가. 또 남자는 나비, 여자는 꽃이라는 말도 있다. 이 꽃 저 꽃을 마음껏 희롱하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쪽이 여자라는 점을 표현할 때 이 말은 주로 쓰였다. 그러나 단언컨대 잘못된 비유라고 할미는 말할 수 있다. 도덕이라는 굴레로 자신을 결박하지 않는 한 여자는 절대 불리하지 않았다. 찬설이 내리는 계절이 오면 용기를 잃고 찢긴 날개를 퍼덕이다. 가랑잎처럼 흔적도 없이 나비는 사라져 간다. 그러나 내년 봄 다시 피울 새 생명을 품고 꽃은 스스로 자신을 갈무리한다.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남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찰나에 태연하고 능청스럽게 꽃들은 그 일을 해낸다. 그 여자 서포젖장수도 그 시절에는 분명히 장미꽃 같은 미색은 못 될지라도 깨꽃 정도의 매력은 충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튼튼한 체격에 비해 기민한 구석도 없지 않았다.
입맛이 당기지 않아 젓가락 방아만 찍고 있던 홍씨 영감의 대문 안으로 서포 여자가 들어선 것은 다음해 봄이었다. 홍씨의 밥상에는 군내나는 김치찌개 한 양재기가 얹혀 있었다. 아직 들판에는 푸른빛도 성기기 전이라 장반찬 아니면 용 빼는 재주 없는 며느리도 김치찌개를 믿고 오늘 내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짜증을 내다보면 그나마 며느리 얼굴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 참고 있으려니 더욱 외롭고 생각나느니 애교라고는 없이 나무 막대로 천장 짓누르는 신용밖에 할 줄 모르는 여편네였지만 죽은 아내밖에 없다. 그런 공고한 홍씨의 앞으로 소포 젖장수 그 여자는 다가들었다. 산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젖통을 내려놓고 홍씨의 밥상을 능청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에게 이 영감님네야 반찬 없는 밥 먹고 모은 살림 누조라고 그리 청승은 떨고 있는겨. 그럴 줄 몰랐다는 듯이 홍씨를 나무란 여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엌에서 내온 종지 그릇에다 제 젓갈을 듬뿍 드러내서는 여자라서 익숙할 수도 있는 솜씨로 가진 양념을 해서 홍씨의 밥상 위에 다 얹어놓고 어이없이 당돌한 모습을 지켜보이는 홍씨를 보고 다그치듯이 말했다. 얼음에 궁그러진 황소 눈으로 쳐다만 보지 말고 비상 안 썩었으니께 마 잡숴 뭐이소. 돌봐줄 사람 없는 이는 지 몸 지가 챙겨야지 별 수 있는겨. 무슨 보가 좋네 무슨 보가 좋네 해도 밥보가 제일 이랐고 밥 잘 먹는 거 이상 좋은 보약이 없는 기라 예. 요놈이 그 유명한 밥도둑놈 아닌가 배요. 보이소. 이기 요새는 철이 조금 지내서 냄새는 이리 꼴이 답답하지만 맛은 그래도 그만인기라요. 그래도 아직 뚱한 채로 있는 홍씨의 손을 덮어지듯이 끌어당겨 밥 한 숟가락을 떠놓고 그 위에다 고춧가루며 파, 마늘, 깨소금, 양념이 맛깔나게 버무려진 젓갈 한 젓가락을 쿡 박아서 얹어 입으로 밀어넣는다. 허참, 허참. 시키는 대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을 거퍼 먹히고 난 홍씨 입에서 선웃음이 절로 나왔다. 저 팔아먹는 제주도 가지가질세 그려. 담뱃대를 물고 이죽거리는 홍씨를 빤히 올려다보며 그 여자가 해반죽하게 웃었다. 양념값은 이 집 것인께 안 받을게요. 다음날 홍씨의 작은 며느리는 홍씨가 통째로 산 새우젓갈을 끼니 때마다 들반찬으로 내와서 사람들의 우스개를 샀다. 그 후로 서포 여자는 홍씨를 위해서 반찬거리가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와서 홍씨의 집을 들렀다. 홍씨가 손수 못하는 매운탕 요리를 만들어서 겸상하여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며느리에게도 감춘 속옷가지를 죄 찾아내서 빨아주기도 했다. 빈틈없이 깐깐한 홍씨와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들이야 뭐라건 아랑곳 없어진 홍씨는 멀리 사는 여동생이라도 배웅하듯 그 여자가 돌아갈 때마다 무거운 도봇짐을 옮겨가서 몽탕몽탕 차에다 얹어주었다. 여자를 두고 둔갑 여우라는 소리도 한다. 여자의 속성은 종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할 터였다. 서포 젖장수는 한동안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 하동장에서 생고기 함지를 놓고 있는 그네를 보았는데 얼굴에 기미가 새카맣게 끼고 삐삐야인 게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물어도 대답 없는 그녀를 대신해서 옆에 있던 제첩국 장수가 귀띔을 해주는데 오래 앓던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였다. 정말로 얼마 만에 마을을 찾아온 그녀의 왼쪽 귀 뒤에는 실로 맺은 하얀 상장이 꽂혀 있었다. 적성에 맞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듯 그녀의 머리에는 다시 무거운 젓갈통이 얹혀 있었다. 그의 가을 무렵이었다. 시아버지에게 드릴 반찬을 챙겨 들고 찾아갔던 홍씨의 작은 며느리는 물 건너 앞마을에 있는 큰 동선내로 기함한 듯이 달려갔다. 형님, 그 여자가
정직간에서 아버님 밥상을 차리고 있어요. 홀 시아버지 모시기는 목매기소 득음의 위에 끌어올리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그들은 이미 실감하고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다. 홀로 된 부모 짝 찾아주는 게 가장 효도하는 거라던 거북스러운 소리 들으면서 살얼음 디딘 듯이 엿보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아침 저녁 반찬 신경 안 써도 되고 한참에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작은 동서의 숨결은 가빠졌다. 형님, 우리는 아직 재산 분배도 못 받았는데 그 여자가 곳간 열쇠 차고 앉으면 어쩌라고.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게.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가? 돌아가신 어머님한테도 좁쌀 한 대를 용납 않던 분이니.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두 동서는 도둑이라도 잡을 듯이 홍씨의 집으로 내달아갔다. 밥 먹은 상을 치우고 있던 여자가 두 며느리를 향해 발등거지를 했다. 세상에 효자 자식이 불우악처만 못하다는 말 하나도 거짓말 아니네요. 이렇게 장한 며느리가 둘이나 있음서 아버님 밥상에 참깨가 그게 뭐요? 각 집에 사는 것을 핑계로 소홀했던 점이 많았던 두 며느리는 입을 쥐어 박힌 듯 할 말을 잃어버렸다. 씻던 그릇을 팽겨쳐 두고 서포 젖장수는 일어섰다. 두 며느리 왔으니 이제 나는 갈라요. 그날 이후로 홍씨는 전에 없이 드러내놓고 짜증을 부렸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너무나 뻔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다. 시달리다 못한 두 며느리는 서포 젖장수에게 다리를 놓았다. 그런데 그들은 쉽게 먹은 나이 따라 아직 속이 여물지 못했다. 자기네 속에도 엄연히 존재해 있을 수 있는 여자의 속성을 그만 깜빡 간과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여자 서포 젖장수의 5 아이들이 줄줄이 홍씨의 집으로 찾아든 것은 한두 번 아이들이 먹을 것과 입성 따위를 준비해 가곤 하던 여자가 홍씨의 반대로 발길을 끊고 있던 겨울참이었다. 여자는 겨울이 되자 자주 머리를 동이고 들어 누웠다. 홍씨 영감이 애써 쏘온 죽도 먹지를 않았다. 두고 온 자식들이 눈에 밟혀 죽겠는데 편한 잠이 닿기나 하며 만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느냐고 영감의 모진 성품만 타박을 했다. 아이들이 오자 한 덩어리로 엉켜붙어서 울고불고 하던 여자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생생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밥도 먹고 영감 시중도 잘 들었다. 여자가 일어나 움직이자 집안에 드리워져 있던 시름이 거치고 모처럼 사람 사는 집 같은 냄새가 풍겼다. 영감으로선 수십 년 전에 겪어본 그립던 날들이었다. 아이들이 와서 쌀말이나 축나는 것 좀 별게 아닌 성쉽기도 했다.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눈치를 보며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였다. 어떨 때는 아버지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서 한참을 보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서포젖장수 그 여자는 어느 날 며느리들을 불렀다.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한껏 생색낸 음성으로 이런 말을 했다. 알고 보니 내 아이들 때문에 비상이 내린 것 같은데 니들이 싫어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아이들 데리고 떠나주마. 한데 알고 보니 네 시아버지는 이만저만 까탈스런 남정네가 아니여. 알고 보니 니들 시어머니가 명대로 못 산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있었던 건데 시아버지 시중 들지 않을 수 없는 니들 중 누군가도 머지않아서 죽은 시어머니 꼴 안 당한다는 보장 있나? 나야 지금이라도 어디 간들 내 노력하면 밥 줄이고 살지는 않는다만 니들 일이 큰일이다. 아무래도 큰일 난 쪽은 장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맏며느리 쪽이었다. 단단하고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시아버지의 성정을 잘 아는 큰며느리는 장깨를 썼다. 믿는 척 눈물마저 글썽거리며 서포 여자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나 지금 어머니나 아버님과 사시니까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은 잘 모셔주시면 저희야 어머니가 계시는 쪽이 100번, 1000번 낫지요.
누가 어떻게 생각는다. 그런 섭한 말씀은 마시고 그냥 우리랑 오래도록 같이 살도록 하세요.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못 이긴 척 꾸리고 있던 보따리를 다시 풀어놓은 서포 여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들에 나간 홍씨를 불러들였다. 아울러서 그날 저녁에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는 홍씨의 방에서 서포 여자가 만든 음식으로 거한 저녁상을 받았다. 방 안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동생들도 같이 와서 먹자고 하지요. 눈앞에 얼씬도 않는 서포 여자의 아이들을 큰아들이 챙겼다. 그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서포 여자는 죽은 쥐새끼처럼 제 아이들을 멸시한 음성으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서포 여자의 이 말 한마디는 두 아들 며느리의 속내에 도사리고 있던 서포 여자에 대한 의심의 꼬리를 여지없이 잘라내 주었다. 거나해진 뱃속에다 숭늉까지 들이켜고 나자 엄숙하기조차 한 목소리로 서포 여자는 홍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영감, 뭐라고 계십니까? 못 들은 척 홍씨가 딴청을 부리며 미적거리고 있자 이번에는 아들네들 쪽을 보고 말했다. 이제 나도 이 집 식구가 됐으니 하는 말인데 자네들도 딸린 식구가 있는데 논밭 좀 갈라주시라고 했네. 영감이야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살림 사는 맛은 그게 아니지. 자식 나이 하는 재미도 재미지만 사람 들리는 재미도 사람 사는 재미 아닌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여서 아들과 덩달아서 며느리들의 눈이 빛났다. 아버지 앞에서 쩔쩔 매기만 하던 진짜 어머니의 생전에는 기대해 보지도 못했던 신선한 충격이었다. 참 영감은 보기 쉬우. 아버지 처분만 기다리는 이렇게 착한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들들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부모된 도리가 아니지요. 주세요. 다만 얼마라도 내 앞에서 주세요. 홍영감의 할멈이 된 서포 여자는 우정영감의 무릎을 흔들며 금방이라도 땅 문서를 나눠주라고 졸라대었다. 영감은 소태 씹은 듯 인상을 잔뜩 구긴 채 애꿎은 잇몸만 성냥꼬치가 부러지게 후벼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다음 날 홍씨의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든 등기 문서에는 달랑 논 2마지기씩이 등재되어 있었다. 땅 부자인 아버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처분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도 감지덕지에서 새어머니인 서포 여자에게 인사를 했다. 서포 여자는 영감을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감을 얼굴 전체에 덧바른 채 점잖은 소리로 말했다. 내 입김이 들어서 그만이라도 된 줄 알아주니 고맙기 그지없네. 보란 듯이 열심히 해서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어보세나. 제 새끼를 5이나 데리고 서포젖장수 그 여자가 홍씨의 장한 살림을 눈구렁이처럼 차지하고 들어앉자 할미는 움터 연못에서 본 가물치를 떠올렸었다. 튼실하고 검은 살빛이며 살찐 몸매뿐 아니다. 누가 제 새끼들을 건드리나 음습한 물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빨래 방망이라도 얼씬하면 쏜살처럼 튀어올라 방망이를 공격하고 가는 미물의 짐승이 보이는 행위여서 으스스하기조차 했던 강한 모성. 자린고비 홍씨를 서포 젖장수 그 여자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사람들은 몰랐다. 서포 여자는 홍씨와 될 바 아니게 너른 땅을 밟아본 사람이었다. 그는 치마만 둘렀지 여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의 서슴없는 동작 속에는 불굴의 저력 같은 것이 깃들여 있었다. 홍씨 따위 농투성이가 본 것은 고작 여자의 겉모습에 불과했다. 자식을 5이나 낳아본 서포 여자가 남자는 어떤 순간에 특히 약해지는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서포 여자는 절대 그런 티를 드러내지 않았다. 전 남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서포 여자가 연출했던 일 중 이런 일이 있었다. 영감도 이제 내 말을 새겨서 들으세요. 할멈 죽고 산소에서 돌아왔을 때 저 며느리들이 영감 옷을 갈아입으라고 먼저 챙겨 드립디까.
지네 남편들 옷을 먼저 챙겨줍디까. 영감은 할 말이 없었다. 할멈이 죽기 전날 갈아입은 옷을 사흘 초상을 치르고도 다음 날, 그것도 자신이 맡아도 못 베기게 지독한 땀내를 견디다 못해 뒷골 깨밥 및 개울에서 몰래 씻어 입었던 것이다. 3일 탈상을 하기로 한 사무제날 상복을 태우고 어쩌는 찻째에 생각이 난 듯이 며느리가 새 옷을 꺼내주었지만 이미 홍씨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고적감의 뿌리는 뽑혀지지를 않았다. 앞뒷산 비둘기가 구슬프게 구구대는 산천에다 애미를 묻고 돌아오는 길이건만 냇물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제 아들놈의 치켜들고 장난질 치며 으르던 작은 아들놈의 행위까지 홍씨의 내리에는 흙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서포 여자는 다시 영감의 아픈 곳에다 날카롭게 가시를 들여댔다. 동지 섣달 긴긴 밤에 혼자 끙끙 앓고 있어도 백비탕 한 그릇 따끈하게 끓여주는 이 없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영감이 혼자 입맛 없는 밥상을 받고 있을 때 각 집에 사는 어느 자식이 때 조성마다 수발든다고 한 번이나 마주 앉아본 적이 있을까? 이 여자에게 들킨 군내나는 김치찌개는 두고두고 부끄러운 상처였다. 세상에 혼자뿐인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 아닌가. 그날만 해도 삼부자는 똑같이 한 논빼미에서 일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며느리 모두 집을 비우고 없는 처지여서 들밥을 낼 수 없었다. 건너마을에 사는 큰아들은 논에서 바로 헤어지고 한 동네에 사는 작은아들도 동구밭까지는 같이 왔지만 다정하거나 살갑지 못했던 성격대로 각각의 거처로 끼니 해결을 위해 갈라져 갔다. 홍씨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포 여자는 다시 입을 열어 조이듯이 매김질을 했다. 나 역시 현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인역하기에 달렸지만 효자 자식이 불우악처만 못하다는 말은 벌써 느끼고 있을 깹니다. 영감이 나마다 하면 나도 밥 굶을까봐 얘 있을 사람 아닌 거, 나도 내 밥거리는 충분히 하고 사는 사람인 거 인역도 아시듯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드리겠시다. 내가 이 집에 있고 없고는 영감 결정에 달렸으니 영감이 한마디만 내리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일을 당해본 경험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홍씨는 입술만 바작바작 탔을 뿐 입을 열지 못했다. 알겠소. 자식들과 의안상하고 살기는 틀린 것 같은 게 나는 이만 물러갈라니 그리 아시소. 바늘 끝 같은 예리함이 느껴지는 눈길로 쏘아보던 서포 여자는 팽 돌아 나서며 챙겨두었던 보따리를 끌어당겼다. 참으로 난감했다. 아차하는 순간에 기회는 사라지고 후회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죽은 아내의 무덤 옆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아내의 시체라도 떠메오고 싶던 후회스러움에 가슴 치던 일이 홍씨를 옥죄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척을 훔쳐보고 있던 바깥의 아들들에게서 작은 소요가 일어났다. 그렇다. 저들은 이제 내 자식이기보다 남의 남편이고 남의 아비일 뿐이다. 귀가 번쩍 뜨인 홍씨는 서포 여자의 존재에다 큰 목소리로 무게를 실어주기로 했다. 아, 배고파 죽겠구만. 임자는 밥상 안 차리고 뭐라는 게야? 난감해진 것은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였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추임새를 넣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분간이 가지 않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5 자식을 거느리고도 당당하게 홍씨의 안방을 차지하게 된 서포 여자는 마치 정해진 순서를 밟듯이 머지않아서 홍씨의 열쇠 꾸러미를 넘겨받고 느물쩍 농사일 감독까지를 떠맡게 되었다. 새어머니의 주선 아니었으면 논맞이기도 얻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아들들은 친어머니에게도 못해본 정성으로 서포 여자를 떠받들었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서포 젖장수 그 여자의 변신은 정말 감쪽 같았다. 일꾼들의 삭전을 세매에 내놓는 그녀의 모습 속 어디에도 전날의 구접스럽던 젓갈장수 티는 남아있지 않았다. 전날의 허물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재산가의 확실한 안주인으로 변신을 한 모습은 음충스럽기까지 했다. 할미는 그때 참 많은 갈등에 시달렸다. 비록 날품으로 호구를 해야 될 처지였지만 할미는 언제나 홍신의 일만은 퇴짜를 놓았다. 서포 여자의 여자답지 않은 배짱과 기지가 사실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선망의 시선을 외롭고며 비난을 한 것은 단지 어쩌면 정도 없는 사내에게 옷밥을 목적으로 치마를 거둘 수 있는가 의문 아닌 의문 때문이었다. 죽은 사람으로 탕쳐서 제사까지 지내려던 할미의 남편이 돌아온 것은 그 얼마 후였다. 늙어서 피똥지 말라지면 갈 데가 어디 있노? 반드시 네 찾아서 온다. 시어머니의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자식을 감싸기 위한 교활한 늙은이의 사탕발림식 교화로 여겼으나 남편은 어김없이 늙었고 병까지 짊어진 몸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남자 그게 허우대만 커다랬지 어디 야무진 구석이 있나. 밥해 받쳐야지 옷에 입혀야지 한 가지도 여자 손 안 거치면 되는 게 있나. 그러고도 큰 소리 치는 것 보면 천상철부지 언니 아니더냐. 그러고 보니 모든 나이든 여자들은 뒷날의 삶을 훤히 꿰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면 어디쯤 가시밭길이 있고 어디쯤 너덜거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식을 버리고 어미는 절대 마음마저 멀리 못 가는 것임을 며느리들에게 일러왔던 것이다. 간혹 색정에 물은 여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여자들이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낳은 새끼를 창들고 지켜줄 든든한 문지기가 필요했던 것임을. 그래서 그 이름을 남편이라 하고 이왕이면 그의 씨를 받아서 낳고 길렀던 것임을 은연중에 인지시켰던 것이다. 요란스럽게 할미의 긴긴 상념을 해뜨리며 전화벨이 울렸다. 점심을 같이 먹고 나간 손자였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할머니, 난데 철이애미 좀 붙잡아, 철이애미. 철이애미가 어딨다고 그러냐? 금방 그리로 갈 거야. 집 나간대. 더 이상 나하고는 못 살겠대. 잘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할미는 천천히 치마 말기를 뒤집어서 흐리게 덮어오는 눈의 안개를 닦았다. 잘못 맞춰진 농짝처럼 처음부터 삐걱거리던 부부였다. 가난이 악욕풀 구실을 했던 것일까. 여기저기 돈을 둘러서 가게를 늘이고 한참 동안은 찍소리 없더니 제법 통장이 불어난다 싶자 다시 찌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여자는 남편의 바람길을 탓했고 남자는 아내의 잔소리를 숨막혀 했다. 고양이 삼신님이 내렸는지 밤마다 싸우면서도 아이는 둘이나 낳았다. 자식은 애미 애비를 묶는 족쇄에 있는 걸 딸 하나에 아들 하나가 더해지자 할미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 금방이라도 갈라설 듯이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도 법원 문 앞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단히 어떤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 손자 며느리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지친 듯이 발을 끌며 현관으로 들어선 손자 며느리는 할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왔다. 앞을 막아 서 있는 할미 때문에 길이 없었다. 주춤 멈춰선 채로 거실 바닥에 늘어놓여진 아이들의 장난감이며 괴담한 빨래를 훑었다. 버려서 안 되는 물건은 깨지기 전에 잘 챙겨야 한다. 할미는 시치미를 뗐다. 철이애비 전화 받았다. 애들은 어쩔래? 할미는 걸림돌을 내지르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들먹였다. 제가 알 게 뭐예요? 마치 몸에 붙은 진딧물을 퉁기는 듯했다.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었다. 할미는 파르르 속이 떨리는 것을 눌렀다. 자식을 버리고 가는 애미가 어디 간들 하루나 마음 편히 살 날이 있을까. 아무리 바람난 여자라도 색은 잠깐인 법인데 하물며 남자답고 얕지 못한 남편의 버릇을 가르치자고 오기로 나서는 길인데 자식이 눈에 밟혀
걸음인들 제대로 뗄 수 있을까? 할미의 그런 기대는 일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요즘 애미들, 할미는 아무리 아들 하나를 위해 생갑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과는 다르다고 요즘 여자들을 이해하려 해도 되지 않았다. 손자 며느리도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의 위탁시설에다 자식들 교육을 맡기고 의식주만 풍족하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아는 평범한 요즘 여자였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만 남자와 대등해지는 줄 아는 것도 그랬다. 참을성이나 인내란 말은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말이라 세뇌되어 치를 떨며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똑같다. 색없이 굳어진 얼굴로 할미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도 손자 며느리는 차가워 보이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제 소지품들을 챙긴다. 손자 며느리는 요즘 여자들 중에서도 똑소리 나는 여자였다. 벗어나고 싶은 욕구만 솟구치면 그게 누구이건 상관없이 헌호처럼 서슴없이 관계 정리를 한다. 남편과 헤어지는 마당에 자식은 무슨 소용이냐. 자식이란 새 출발하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애물이다.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이혼하는 여자들이면 17은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게 바로 요즘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윤리라는 것을 할미는 알고 있었다. 옛날에 남편이 한창 읍내의 신식 여자랑 몸달아 어울릴 적에 나는 뭐냐 오기가 뻗친 할미도 이혼을 결심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할미는 내 새끼 남의 눈치 안 받고 살게 하겠다며 아이 많은 한사코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팥줄부가 직업이라는 소리를 태연하게 하는 남자 대졸자도 있고 저마다 여왕벌의 꿈을 가꾸는 여자들로 모성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할미는 한많은 생을 바쳐서 버텨온 자신의 둥지가 한순간에 찌그러지는 위기를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할미의 의식을 반짝 띄우는 흔적 하나가 떠올랐다. 손자 며느리 아랫배에 있는 제왕절개 자국이었다. 비록 나 몰라라 하고 버린 자식이지만 몸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볼 때마다 자신의 내장을 비집고 생사내는 생명이 있음을 한 번쯤은 상기하게 되리라. 옷을 벗고는 살 수 있지만 속을 빼이고는 살 수 없다. 고로 여자는 자식을 떠나서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직 손자 며느리는 인생 초년생이다. 할미가 제 앞으로 나서기만 해도 대뜸 할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할 것이다. 그래, 내게도 내 인생은 있지. 그것을 주장해 볼 권리도 있지. 할미의 얼굴에는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차고 단단한 가면은 다 찾아서 뒤집어 쓴 것 같은 얼굴로 손자 며느리는 가방을 들었다. 할미는 아무 말 없이 속바지를 내리고 주머니를 꺼냈다. 줄이 다른 빨간 복주머니 속에는 할미의 용돈이 들어있었다. 아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라. 휘둥그런 눈으로 할미를 보며 손자 며느리가 굳어졌다. 아직 생쌀 씹을 정도는 아니니까 집안일은 걱정 말고 네 맘대로 해라. 기다리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족찬 것들 족갑하는 게 어디 어제 오늘이더냐. 할머니. 올 듯한 음성으로 손자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를 당황스러운 눈치였다. 사실은 할미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싶었다. 어미라는 존재들의 불가해한 속성을. 할미도 여자다. 왜 내 속을 모르겠노? 다 안다. 할미는 다 안단 말이다. 도대체 뭘 할머니가 안다고 그러세요? 마, 그렇다면 그런 줄이나 알고 애비 오기 전에 어서 가거라. 할미는 겉으로 허허 웃으며 손자 며느리의 등을 밀어냈다. 내 나이가 80하고도 5이다. 밥숟가락에 괴기 반찬 얹은 듯이 한순간에 뚝딱 먹어 치운 나이 아니란께. 현관문을 당기며 돌아서는 할미의 눈에는 가물치,
서포 젖장수 그 여자의 상기도 그대로인 옛 모습이 어룽져 왔다. 그렇다. 여자는 어미다. 그러므로 앙컷이다. 모든 앙컷들은 새끼를 갖기 위해 수컷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 수컷의 노동을 빌 때 수컷이 원하는 색을 교환하며 잠시 상렬의 감동을 표시할 뿐.